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이 최고위원들을 모두 이끌고 내일 모레입니다. 22일 양산과 김해를 방문합니다. 김해 노무현의 봉화마을, 양산 문재인을 방문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 가장 핵심적으로는 이현주입니다. 이현주가 최고위원에 당선이 돼서 문재인을 만나는 곳에 같이 갑니다. 문재인의 심정은 어떨까? 먼저 이재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에서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통해서 대학살을 했습니다. 학살의 주 타겟은 전부 친문들이었습니다. 총선이 있기 전에 21대 국회까지는 민주당의 주류는 친문이었습니다. 그 많던 친문을 모두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선을 지나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소위 문재인계를 완전히 박살을 냈습니다. 완전히 거의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이재명이 당대표로 연임이 되고 최고위원을 순번을 정하면서 모두 막말을 한 사람, 변절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모두 최고위원회 순서까지 이재명이 정해버렸습니다. 그 과정 이야기가 많습니다. 정봉주가 어떻게 5위 1등을 하다가 최고위원회에서 밀려나게 됐느냐, 이런 과정들은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정치 쓰레기에서 쓰레기끼리의 경쟁이었다. 이재명은 이런 사람들로 이제 이 모두 변절자인 이유는 이런 사람들로 이재명 당을 만든 것입니다. 그게 의미가 있지. 이재명이 조직표를 동원해서 개딸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그 막판에 대의원 표를 통해서 이렇게 뒤집어 엎은 것. 대의원들은 그러니까 지금 현역 의원들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대의원들입니다. 이렇게 막판 개딸들과 대의원 이 조직표를 동원해서 뒤집어 엎었다. 그래서 정봉주가 밀려나면서 이현주까지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두 가지를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에 대해서는 이제 문재인은 끝났다. 민주당에는 친문이 없다. 항복하라라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여기에 반발하듯이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포용해야 한다. 화합해야 한다. 그리고 당의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전당대회장에서 개딸들로부터 욕을 들어먹었습니다. 문재인의 마지막 아마 반발일 것이다. 이제는 문재인이 반발하지 못할 정도로 문재인계가 소멸해 버렸다. 당의 친문 의원들 10여 명이 남아 있습니다. 문재인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지금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보복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문재인에 대한 사법 처리는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자기 사법 리스크가 지금 더 크기 때문입니다. 또 당내에서 문재인계를 완전히 박살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마찬가지입니다. 봉화마을 형식적으로 가지만 이재명은 DJ 사전 논란이 있었을 때도 이재명은 사실은 외면하다가 어쩔 수 없이 당과 협의해 보겠다. 그 DJ의 동교동 사절을 판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못해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이재명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DJ, 노무현, 문재인 모두 필요 없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이다. 라는 걸 선언을 한 셈이고 모두 자기 승리를 또 당신들의 패배 이걸 확인하러 가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재명의 이런 태도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현주입니다. 이현주가 이번 최고위원 회의에서 5등으로 당선이 된 겁니다. 이현주는 문재인에 대해서 정치를 떠나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각종 욕설, 폐악질을 했습니다. 이현주는 6번 당적을 옮겼습니다. 부산에 가서 국회의원, 국민의힘 후보로서 부산의 딸이다. 국민의힘을 지키겠다. 윤석열 정부를 지키겠다라고 하고서 부산에서 떨어졌습니다. 부산시장 후보에서도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가전 욕설 폐악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민주당으로 또 옮겨서 민주당 이재명에게 붙어서 이런 쓰레기 변절이죠. 이제는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문재인은 은퇴한 사람이니까 뭐 못 만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내일 모레 문재인을 만나러 갑니다. 이현주를 쳐다보는 문재인의 심정, 이 이현주의 쓰레기 정치, 아마 이현주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재명도 씹게 될 겁니다. 욕을 하게 될 겁니다. 패악질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이재명 주변에는 이제 정청래, 최민희, 김민석, 이현주, 전현희, 이번에 또 전현희가 들어왔습니다. 전현희도 이제 많이 바뀌었죠. 전현희가 뭐 친문이냐? 아닙니다. 완전히 이제는 쓰레기 정치, 막말 정치, 철새 정치 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런 사람들만 이재명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는 이재명에게 충성을 바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개딸 이재명 주변에 있지를 못합니다. 김민석이 오늘 이재명이 DJ처럼 고통을 겪었다라고 했는데 고통은 겪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범죄는 권력형 자범입니다. 자범입니다, 이재명은. 이 자범에 대해서 지금 정치적인 압력을 통해서 검찰 수사, 판사들의 판결을 어떻게 무마시켜 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문재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문재인은 착잡할 겁니다. 이제 뭐 권양숙도 예방할 것이고 문재인도 방문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문재인은 사면 초과에 몰린 겁니다. 문재인에 대한 수사, 오늘 그 문다혜 특혜 관련해서 임종석을 전주지검에서 소환을 했고 오늘 오후에 임종석이 조사를 받습니다. 이 특혜 관련해서 임종석 조사가 끝나면 그 다음은 문재인입니다. 중앙지검에서는 김정숙에 대해서 타지마할 관광과 그 옷 부분에 대한 수사가 거의 막바지입니다. 이 부분도 수사가 몇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소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관련해서 조국과 임종석을 중앙지검에 소환을 해야 합니다. 임종석과 조국에 대한 이 조사가 끝나고 나면 다음은 문재인, 김정숙 소환입니다. 문재인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수사를 했는데 문재인에 대해서는 수사가 좀 부진했다.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에 대한 수사, 이재명에 대한 수사 똑같이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재판도 진행이 될 것이다. 문재인은 이제 민주당에서도 완전히 소멸했고 사법 처리만 남아있다. 만약 이재명이 지금 이재명을 거꾸로 때릴 수 있는 것은 사법적인 처벌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 민주당은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 사법적인 처벌로 정치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재명 이후는 누가 될 것이냐? 소위 친문계가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호남은 분명하게 지금 조국을 지지하고 있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이재명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투표율로, 득표율로.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이후는 누가 될 것이냐? 조국, 김경수는 아닙니다. 조국은 구속이 되어야 합니다. 조국의 입시 부정이 파기환송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형사범에 대해서 2심까지 2년 징역형이 나왔는데 이걸 파기환송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국은 구속입니다. 김경수가 상징성을 갖고는 있지만 김경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독자적인 자기가 친문을 엮어낼 그런 힘을, 정치력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이 뒤에서 힘을 보탠다 하더라도 문재인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김경수는 또 빼도 박도 못할 이 드루킹 여론 조작이 있습니다. 김경수가 정치권에 등장하는 순간 여론 조작이 또다시 문제가 됩니다. 드루킹. 이 부분은 문재인을 수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을 조사하지 않고서는 김경수는 지금 애매한 억울한 처지에 있는 겁니다. 문재인 당선을 위해서 김경수가 드루킹 여론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 검찰의 수사, 재판의 초점은 후보입니다. 후보. 가장 혜택을 입은 사람이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그 주변에 김경수는 수행 비서였을 뿐입니다. 문재인의 동의 없이 김경수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
김경수를 아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김경수를 지켜보고 취재해온 제 입장에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경수는 문재인의 동의 없이 이런 일을 저지를 성격도 아니고 뭐 그런 정치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 친문계가 다시 살아날 공간은 한동안 이재명의 법적인 처벌, 이런 외부적인 요인 이외에 스스로 살아날 그런 정치력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재력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 김경수 복권 때도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좀 부진했다. 앞으로는 이재명에 대한 이 사법 처리, 문재인 가족에 대한 사법 처리, 이게 동시에 강도 높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명령은 법치와 공정입니다. 한동훈 당대표에 대해서 지지가 있는 이유는 법치와 공정입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부분 한동훈 당대표가 외연 확장을 위해서, 중도로의 확장을 위해서 민생에도 많은 신경을 쓸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법치와 공정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에게 주어진 국민적 명령입니다. 이게 제대로 수행이 되어야 여기에서 정무적 판단이랍시고 이재명은 사법 처리에 좀 강도를 높이고 문재인은 좀 적당히 한다. 또 문재인의 사법적인 강도를 높이고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는 좀 미룬다. 이런 식의 정무적 판단은 윤석열 정부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2년의 경험입니다. 이 사법 리스크의 면에서 이재명이 민주당을 완전히 자기 개인당, 1인당으로 만든 부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제대로 사법 처리를 하고 또 이재명의 당으로 변한 전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으로 심판할 수 있다면, 정치적 심판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이재명과 이재명 주변, 이 이재명이 만들어 놓은 저 1인당인 민주당, 저 부분만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제대로 이 심판해내면 우리 정치가 바로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 개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40년, 50년 된 이 정치 범죄, 정치 비리, 부정부패, 이걸 뿌리 뽑을 수 있는 그 터전이 마련이 됐다. 기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이재명 주변, 문재인 가족에 대해서 제대로 이 법적인 처벌을 하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의 길도 열리고 우리 정치권의 오래된 이 적폐,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다. 분명하게 어떤 사람을 사법 처리해야 되느냐, 법적인 처벌을 해야 되느냐라는 게 분명해졌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그 다음 이재명 당으로 변한 저 민주당, 저걸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기회가 될 수가 있다.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제대로 해내고 정치적으로 심판하게 되면 우리 정치가 한 발짝 발전할 수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 그 선봉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서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